우리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들 지금 답이 분노 아니냐고. 분노라고. 아니, 분노 아니지. 에이. 무슨 커피 이름을 내는데 분노 커피.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일단 미국 마감 상황부터 보고 갈까요? 예, 나스닥이 2.76% 하락했으니까 길주 위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노란 글씨로 앞에 중간에 써온 거는요. 달러 인덱스, 국제 수익률, 금, 비트코인, 빅테크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한참 올라갈 때 에브리띵 랠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어제 하루는 모두 하락을 했어요. 원래 이 친구들이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원래 달러, 비트코인, 금리, 이게 빅테크들까지 원래 이제 서로 방향이 달리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다 같이 하라 그랬어요 또.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뭐 배분해나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걸 짚어줬어요. 언제부터인가 네. 그런 게 없어요. 음.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고. 엉망이네. 그래서 오를 때는 더 같이 오르지만 빠질 때는 전체 자산 시장에서 빠질 때는 물론 수익률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 다 같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뭐 어렸을 때 네. 그때는 주식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 시장 자금이 빠져서 맞아요. 이게 엇갈리게 간다. 어. 그래서 대체 자산하고 주식 시장, 네네네네. 자본 시장하고는 포트폴리오 배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안 그래요. 지금 그냥 같이 빠집니다. 네. 채권도 그래요. 채권도. 그래서 왜 6대4 논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기조가 된 지 오래됐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노란 글씨로 이렇게 써온 거는요. 어제 하락을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미국 대선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 임박해서. 그건 뭐 오늘만 임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6% 급락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MD와 슈마컴,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오늘 말고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급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4%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3.34%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틀간 7%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잖아요. 네. ETF도 그렇고 지수들이 뭐 걸핏하면 그냥 3~4%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급적인 요인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걸 좀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자본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를 좋게 해석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좋게 해석하고 막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이 또 불안하거나 뭔가 변동성을 줄 때는 이걸 이제 해석을 나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이걸 무슨 색깔로 해야 됩니까? 이거 주황색입니까? 네. 주황색. 주황색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이에요. 네. 그리고 메타의 자본 지출이 AI 관련. 예, AI 관련. 네. AI 관련 자본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실적 발표에 빅테크들 실적부이 대부분 컨센서스보다 좋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향후에 그만한 실적을 계속 비트해가면서 갈 수 있느냐, 시장 컨센서스 따라갈 수 있느냐, 어렵지 않겠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자본 지출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이렇게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AI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고, 그래서 AI 쪽이 하드웨어 쪽은 좋지 않냐라고 해석을 막 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자본 지출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쪽의 실적이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러면 AI 하드웨어 쪽에 향후에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그 상황을 보고서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이것이 실적 부담이 되고 실적 부담으로 인해서 투자가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4.7%로 빠지면서 하드웨어가 몽땅 다 빠진 거예요. 같이. 약간 그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 언제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해석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은 거 가지고 해석이나 그리고 이제 시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시점 차이가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마이크로소프트 6% 빠졌고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4%, 엔비디아 4.7% 오랜만에 많이 빠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6% 빠진 건 2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 지수를 빠뜨리면서 나스닥 2.76% 빠졌고 S&P 500 1.86% 빠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오늘 뭐 곧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어제 우리 시장 보면은 0.72% 개파로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미국 기술주들이 약세였지 않습니까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3% 이상 빠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또는 장 시작하기 전에 북한 관련 지정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ICBM 쏜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장 막판 직전까지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4천억이었어요. 4천억 매도였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6,600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시호가의 2천억 이상을 한꺼번에 팔았어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한꺼번에 팔면서 네. 이게 줄줄줄 내려오다 막판에 이 꼬리가 푹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똑같이 그랬어요. 미국도 똑같이 장중에 계속 내려오다가 종가 무렵에 추가적으로 툭 빠졌거든요. 네. 왜일까요? 어제 저기- 10월 30일 월말입니다. 보면은 분기별로 반기별로 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지금 10월 30일은 어떤 의미를 일단 갖고 있냐면 첫 번째 모두 다 미국 시장에 대한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아직 저평가다 뭐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은 네. 고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온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는 잘라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구간은 분명히 월말이나 분기 말에 이런 부분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말인데다가 다음 주에 대선 끝나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드리냐면은 우리 시장도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도가 팍 나오고 미국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비중을 줄이는 어떤 매물이 어떻게 마지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한 가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아마 많은 우리 경제 관련 주식 관련 보도에서 나올 건데요. 클로징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북클로징.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익을 많이 낸 해는 더 빨리 북클로징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익이 엄청났고 네.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11월 말 12월까지 거래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지금은 우리 시장은 그렇게까지 소위 우리 증권사 내부에 네. 내부에서 거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전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10월 말에 거의 끝내더라고요. 그래요?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진행을 하는데 네. 11월 중순 정도 지나면은 그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기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의 상황에서 아마도 그런 매도는 상당히 있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거래를 보면서. 그래서 어제 하락은 네. 추가적인 하락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동안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확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네. 월말의 수급적 요인하고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빠지는 과정 속에서 AI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동안에는 똑같은 면을 보더라도 한쪽에는 장점이고 한쪽은 단점이면 네. 어떤 쪽이 더 부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그 단점들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실적 컨센서스를 대부분 다 컨센서스 좋게 얘기했어요. 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아이폰 16이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상당히 잘 팔렸어요. 그래도 애플 16이 잘 팔렸는데 애플이 그 실적을 많이 내는 거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많이 내잖아요. 네. 부가 서비스에서 부가 서비스하고 워치하고 에어팟 이런 데서는
예상 컨센서스보다 안 좋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간에서 2% 빠지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은 한 1%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텔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지금 한 9% 지금 오르고 있고 아마존도 한 5%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지금 시간에서 한 1%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플도 이제 하락폭을 좀 이제 둔화시키고 있는데 인텔은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컨센서스가 워낙 낮았죠. 인텔은 매출이 작년 YOY로 한 6% 빠졌고요. 네. 그리고 역성장했어요. 역성장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순이익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9% 정도 오르고 있어요. 네. 왜? 눈높이가 너무 낮았는데 컨센서스보단 괜찮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약 18,000명 정도의 감원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감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떤 실적을 비트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 부분이 좀 네. 있고요. 아마존은 굉장히 좋게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예, 클라우드 부분에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아마존 전체적으로 좀 실적 좋은 걸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5%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인텔이 보시면 인텔이 9%고 아마존이 5%로 오르면은 전체 시장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시간에서 한 1%씩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보시면 우리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여기 지금 빨간 걸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네. 시가총액 1, 2, 3위가 이렇게 약했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자본 지출이 너무 강해서 향후에 실적을 비트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도 나타났는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스로 먼저 하나 드릴게요. 환절기가 되니까 저도 목이 또 요즘에는 안 좋을 게 안 그러다가 요즘에 또 그러네요. 네. 이 산문 뉴스가 뭐냐면 오픈 AI가 여러분 이거 뉴스 많이 보시죠. 근데 굉장히 큰 뉴스인데 저는 오늘 권 기자님 이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 권 기자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짤막하게 가져왔는데 10월 31일 어제 첫 GPT 검색 엔진인 서치 GPT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코파일럿도 해봤고 네. 뭐 빙이나 뭐 이런 데서 해봤는데 거기와 다른 점이 뭐냐? 대화형 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형 검색으로 자동 검색이 되고 링크가 뭐라 그러죠? 원 소스 링크가 달려 나오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화형으로 질문하거든요. 저도 이게 질문을 좀 몇 가지 자주 쓰지는 않는데 해보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네.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면은 그거 질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그럼 구체적으로 원하는 질문을 다시 해요. 네. 네. 다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추론이 들어가서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에 얘기 나오면은 그 질문이 이어서 다른 꼬리에 물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얘가 찾아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형으로 찾아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이 심화되겠죠. 네. 그리고 이들의 클라우드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부분은 검색 엔진의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일 어마어마한 지금 뭐 2억 5천만 명이 지금 이거 쓰고 있다지 않습니까? 챗GPT를. 네. 여기서 이게 검색 엔진을 가동해서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위협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요. 네. 이것도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챗 GPT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예. 저는 뭐 충분히 챗 GPT 쓰다가 다시 뭐 구글 들어가서 예. 검색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예. 뭐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검색이랑 이 지능형 대화하는 이 챗봇이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큰 차이점은 검색은 내가 찾고 싶은 거를 여러 개 쭉 보여주는 게 검색이고, 예. 물론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이제 그건 이제 AI가 뭐 좀 예.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대화형 뭐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뭐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이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최적화된 답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답을 어쨌든 받고 내가 그 중에 뭘 찾는 이 검색이랑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주겠다는 이 AI 요거랑은 조금 시장이 다르지 않나?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어본 거를 너무 맥락을 이해해서 난 이걸로 찾았어 이렇게 하나 딱 갖다 주는 최고의 것을 갖다 주는 네. 이 AI 시스템이랑은 저는 이거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이. 왜냐면 나는 내가 검색한 거 그 정확한 한 답 말고 나머지 여러 개들도 나는 보고 싶기 때문에 아마 검색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검색 시장 다 많았지만 구글이 그 독점 거의 한 거는 네. 구글이 제일 빠른 시간에 제일 많은 검색을 보여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AI와는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정프로님 말씀은 이게 서로 카니발에서 잠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오픈 AI의 그 검색 AI는 네. 아마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을 것 같다. 파괴적이지 않을 차라리 것 구글에서 같다. 그냥 거기 자기네 검색창에 조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파괴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는 약간 전문적일 수 있고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성에서는 구글이 더 우위가 있으니 네. 그 양쪽 극단이 있으면은 이쪽은 더 보편할 거고 이쪽은 조금 더 심화할 거고 요렇게는 하겠지만 이게 이게 서로 맞닿으면서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지켜봐야겠죠. 네네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왜냐하면 저도 뭐 가끔 이렇게 해 보면은 네. 뭐 일단은 우리의 네이버 카카오는 검색 뭐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의 검색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네. 그 일단 뭐 구글이나 다른 쪽에 있는 검색은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주긴 하지만 네. 그 많은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설명드리면서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린 네. 겁니다. 어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영향. 하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요것도 예, 저는 있다. 예, 그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6%나 2년 내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수급전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수급전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저께 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코스피가 1.45%나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0.6% 상승했거든요. 이거 되게 웃기죠. 코스닥은 0.6%, 코스닥이 뭐가 좋아서 오늘 올랐나? 뭐 그렇게 특별히 좋은 것도 없었어요. 네. 뭐 2차 전지가 올랐거나 뭐 시가총액 뭐센 종목이 올랐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안 빠졌다는 거고요. 네. 코스피는 많이 빠졌다는 건데 왜냐? 비차익 프로그램에도 6,600억이나 나왔어요. 네. 이게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느냐? 뭐 어떤 분들은 대부분 어저께 미사일 쏴가지고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상황에서 보면은 월말에 나올 물량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6,600억 나왔으면 전체 어제 외국인들이 8,583억 순매도거든요. 네. 항상 제가 순매도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매수 매도가 체결이 되는데 매수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매수세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8,500억이나 더 많은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실제로는 엄청난 매도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삼성전자는 1,100억 매도했어요. SK하이닉스는 930억 매도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골고루 싹 다 매도한 거예요. 네. 프로그램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매도를 한 거라고 네.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전에는 외국인들이 4,000억 팔았다. 그럼 삼성전자가 다 파는 거예요. 그랬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이 나온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코스피에 전반적으로 어저께 판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이 우리 시장하고는 별개의 약간 문제예요. 네. 하락의 이유들이. 그리고 어제 하락한 부분들은 이런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오늘 뭐 어제 미국이 그렇게 나스닥이 2.76%나 빠졌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아침부터 막 크게 충격 먹고 막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네. 논리적으로는 시장은 비논리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많이 빠지면 아침부터 막 매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런 영향을 받지만
우리 시장은 지난 이틀간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먼저 네. 선행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정도 반영하는지를 오늘 지켜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겠죠. 어제 컨퍼런스 콜 본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지금 했습니다. 장중에 6만 원 위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소부장 주가들 삼성전자 향 소부장들은 급등한 종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그런 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약세였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요 고객사의 HBM 품질 테스트 중요 단계를 완료했다. 요 워딩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공장님이 전해 주셨지만 잠깐 뭐 이거 중요하니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시장에서 제가 아니고요.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지 모르지만 네. 강하게 좀 이렇게 부각하는 워딩들이 있어요. 그 워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업이익이 있는데 예상과의 괴리는 재고평가손, 인센티브, 외환 역량 등의 일회성 비용으로 상당 부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 지난번에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3.86조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전망치가 네. 5조 원. 이거 SK 하이닉스가 7조 원이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있는 거고 얘는 삼성전자는 전체에서 반도체 부분을 뜯어내야 되니까 얘네는 가전하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3.86조예요.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어저께 해석을 했냐면 반도체 부분 사실 한 7조 원 정도로 나온 게 아니냐. 메모리 쪽은 네. 반도체 전반이 아니고 왜냐면 메모리 부분에 파운드리하고 LSI 시스템 쪽이 적자가 1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1조에서 2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네. 그거 합치면은 이게 한 4조로 치고 이거 뭐죠? 뭐 이런 게 갑자기 뜨죠? 처음이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한 4조라고 치고 예. 그러면 한 2조 하면 6조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일회성 비용에는 메모리 쪽에 인센티브가 나갔잖아요. 네. 다른 데보다. 네. 그래서 한 7조 원 정도는 사실은 메모리만 뜯어보면 된 게 아니었냐. 요걸 되게 부각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제 내용들이. 아무튼 저는 그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니까 네. 예,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올해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매출은 사상 최고치 돌파합니다. 올해 전체 매출, 전체는요. 네. 반도체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익단이 계속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그거 하나를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HBM3 주요 고객사 품질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4분기 좀 판매 확대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 아까 공리전님이 약간 시니컬하게 네. 아니 확정이라고 얘기를 왜 못하냐. 맨날 그렇게 전망만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고 시장에서는 실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객 요구에 따라서 파운드리를 외부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조선비즈에서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50% 수준의 셧다운 계획이 있다. 파운드리 계속 거기서 못 만들어내고 또는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나니 네. 그러면 원하면 우리 것도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기고 그러면서 뭐 지금 고객사도 없으니까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계속 줄이고 저쪽에 가겠다. HBM 쪽으로만 가겠다라고 굉장히 뭐랄까 급한 마음에 뭐 어제 콩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보도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저께 콩콜에서는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세부 사항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여하튼 뭐 그 내용으로 인해서 6만 원 이상 올라오면서 장중에 결국은 6만 원 아래 떨어졌습니다. 종가로는 소부장들의 주가 반등에 어제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중소형주는 이제 11월 첫째 주 정도까지 이제 피크거든요. 첫째 주에 거의 대부분 하는데요. 제가 이걸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형주들이 중대형주들이 어닝 쇼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닝 쇼크가. 눈높이를 상당히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어닝 쇼크 났다 그래서 무려 10%나 폭락했어요.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중소형주는 선방하고 있는데 제가 그 표현을 이번 주에 드렸잖아요. 네. 대형주에 어닝 쇼크가 있어서 대형주에 어닝 쇼크 났다고 폭 빠져.
중소형주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조금 올라봤자 시장이 영향을 별로 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이 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어제 미국의 PCE 발표했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가 지표 PC, CPI 별 얘기 안 하죠. 왜요? 잘 안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별로 이제 이거는 이제 상수로 이제 둔화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PC의 헤드라인이 전월에 2.3%에서 이번에 2.1%로 나왔습니다. 코어 PC는 전월 2.7에서 이번에 2.7. 네.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낮아지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는 0.4%로 예상을 상회했는데 실제 개인 소비요. 근데 개인 소득이 전체적으로 볼 때 0.3% 상승하고 지출도 0.5%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좋더라. 그래서 어제는 노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서머타임 종료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끝나죠, 아침에. 네. 아침에 미국 시간 6시 끝나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FOMC 회의가 있고 뭐 BOE 통화 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들이 제일 많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짜 우리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너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4일날 월요일날 코리아 밸류업 ETF가 상장을 한다라는 정도의 다음 주에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 얘기가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미국 재무부에서 4분기 차입 계획 발표를 했는데 5,460억 달러, 7월에는 5,650억 달러였기 때문에 19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채권 발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는 그리고 장기물을 적어도 몇 분기 동안 증액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분기말 현금 잔액이 지금 현재 7천억 달러 정도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잔고가 약 8,1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사람이 월가에서 하냐면은 채권 발행이 줄고 그리고 현재 8,100억 달러인데 7천억 달러까지 유지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 제공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줄여놔야 나중에 늘릴 수 있어서 그 얘기인가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요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예. 줄인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 채권 발행이요. 예. 네, 채권 발행은 근데 요건 190억 달러 소폭 줄이는 거고요. 줄이는 건 매우 조금 줄이는 예, 거고. 조금 줄이는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늘릴 거다. 근데 요 맨 밑에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예. 대선 후보가 양쪽 모두 재정 확장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결국은 증액하지 않겠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줄인다고 했지만 네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채권 수익률에 그리고 채권 가격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지 않겠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BOJ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0.25%고요. 경제가 전망에 부합하면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임금과 소비는 선순환이 강화되면서 아주 좋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얘기는 할 거예요. 네. 한다고 그냥 여기도 상수로 보면 돼요. 근데 언제 할 거냐 그 속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빨라지는 어떤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거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빨리 그냥 네. 이거 넘어갔습니다. 3번 했고요. 4번도 말씀드렸고요. 비아디가 3분기 매출 전기차 회사로서 사상 첫 테슬라를 상회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매출이 2,011억 위안, 전년비 24% 늘었고 순이익이 116억 위안, 전년비 11% 늘었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이 5천억 위안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단일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6번 뉴스는 그냥 참고로 흥미롭습니다. 지금의 올해 시장 상황을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수치는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국민연금에서 8.76%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연기금이 8% 이상 수익률을 낸 거는 잘한 겁니다. 잘한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쭉 보면은 네. 쭉 보면 대부분 좀 그랬고요. 꾸준히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연기금의 총 올해 92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내서 총 기금 평가액이 보통 그때 1,000조를 넘냐 안 넘냐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수익 떠나서 연금을 계속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금이 있지만 네. 1,140조 6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수익률이 이제 흥미로운 거죠.
해외 주식이 19.2%, 해외 채권이 6.89%, 대체 투자가 5.49%, 국내 주식이 3.78%, 국내 채권이 3.21%. 국내 주식이 상당히 어려웠다. 근데 연기금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 주변에 운용사들의 펀드를 운영하는 쪽들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조그만 데는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고 네.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아요. 근데 연기금은 어떻든 간에 3.7% 정도의 국내 주식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76%인데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해외 주식에서 엄청 좋았는데 국내 주식에서 좀 까먹었다. 이런 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시장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해외 투자 더 많이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거 넘기면 다음 주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못한 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거 국제 수익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대선 2016년, 2020년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냐를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강달러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요게 2016년 이 횡선이 네. 2016년 대선 후의 움직임입니다. 당선 시점인가요? 당선에 네네. 당선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그랬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요즘 달러 인덱스예요? 예, 달러 인덱스요. 아, 네.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이때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달러 강세가 되고 해리스가 되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트럼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공화당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되고 나서는 달러가 약세가 됐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달러가 오히려 강세가 됐네.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노랗게 표시한 거는 달러가 약세가 된 구간이고요. 파랗게 된 게 달러가 강세 구간이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시장입니다. 노랗게 달러가 약세 구간에서 요만큼 보세요. 이렇게 빠지는 동안 2027년 빠지는 동안 우리 이렇게 올랐고요. 달러가 강해지는 동안 우리 이렇게 빠졌고요. 네. 달러가 약해지는 2020년에서 21년 이렇게 올랐고요.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순간에 다시 내렸어요. 그럼 지금은 달러의 수준이 들쭉날쭉 여기 지금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평균의 위에 있죠.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평균이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얼마예요? 95에서 100에서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114는 뭐 이거 특이하게 간 거고 대부분 여기서 100에서부터 107 이 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100 위에. 그럼 전체 평균 수준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수가 빠졌다가 달러가 강해서 빠졌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세로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거의 반대로 완전히 이건 일치하네요, 베타 그죠? 개수가 거의 1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수를 심플해지는 겁니다. 음.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간이면 우리는 위로 가는 네.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우리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죠. 시황이라는 거는 되게 심플하게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어떤 상황이 누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느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떨어지는 건 우리 원화 강세가 된다는 예. 얘기고.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든지 아니면 미국이 안 좋고 유럽이나 중국이 좋든지 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걸로 보면은 우리 시장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반영하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역시나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이랬다고 이번에 또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달러가 초강세가 된다고 맨날 그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고 트럼프 후보가 되고 나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올랐다가 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달러가 막 강세가 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 됐냐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 선행 2016년이 여기거든요. 여기 네. 노란색.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달러가 올라간 거고요. 네. 경기가 떨어지면서 안 좋으면서는 달러가 떨어진 거고 또 다시 2020년 잘 보세요. 이때 가파르게 경기 선행 지수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또 올라간 거예요. 강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는 이거를 추종하고 갈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 선행지수 떨어지면 경기 둔화로 가면 네. 달러인데서는 떨어지는 떨어진다.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되면 어떠니 저쩌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속화시키느냐 둔화시키느냐 이런 문제인 거지. 결국 경기에 이제 손해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6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헷갈리는 점이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잘 보시면 지수는 달러인덱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지수 자체가 이 경기 선행 지수를 추정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네. 네. 달러인덱스 갈 때 올라가고 달러인덱스 빠질 때 지수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방향으로 간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경기 선행 지수가 2022년 이후로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수는 위에 있죠, 지금요. 지금 위에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수가 꺾여 내려오고 경기는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네. 보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기 선행 지수가 꽤 많이 떨어졌죠. 네. 얘가 스무스하게 다시 올라가죠. 터닝하면서 올라가야지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경기가 올라오는 쪽보다 얘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걸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후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집권 1기에 이거를 해내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집권 얘기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이제 선행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표정이 너무 왜요? 아니 이제 왜요? 매우 아주 음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랑 그렇죠. 예, 미국의 달러 지수랑 예. 그거 한번 좀 제가 고민을 좀 해보면서 답을 여러분께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깊은 통찰 한번.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예.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